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부동산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는 LTV, DTI 등 이 규제 완화 조짐이 들려오면서 웅성거림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참 많이도 그리고 자주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골라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처럼 말만 무성하게 나오고 시장이 씁쓸하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여건들을 잘 고려한 정책이 나와줄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동산 가이드만큼은요,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일부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로도 고민 해결해 나가고 있죠.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이 시간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로 고민 남겨주실 번호는 02797-03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와주실 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젠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익숙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들려오고 있는 정책 키워드 저희가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에 따른 전략 한번 꾸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가구 수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 전체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DTI와 LTV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가 넘는 가구가 서울 지역에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세 대란을 실감케 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는 결코 좋은 이슈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전세금만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43%라는 거는 대단한 네. 수치죠.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였냐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4배 정도 는 거네요. 4배가 네. 뛴 거예요. 1년 사이에. 와. 그만큼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 금액은 거의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지역별로도 또 편차가 좀 심한데요. 우선 그 강북 지역 네. 중에서도 성북구 같은 경우는요, 무려 80%가 70%, 즉 전세 비율이 70% 넘는 가구 수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북과 강남에 대한 그 비율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가 6.57% 많이 70% 이상의 가구 수에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강남권도 대체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하면 지금 그 집을 매매하려는 그런 부분보다 전세로 전세로 이렇게 거주하려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부분만큼 강북에서 내 집 마련보다 이제 전세를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네. 좀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이 그 전세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핸디캡은 나중에 경매가 나왔을 때 과연 내 전세 금액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입자 측면에서는 강북 쪽에 전세를 거주하시려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그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로 전환됐을 경우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라면 충분히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매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지금 시점 정도가 사실 내 집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북은 그렇고요. 강남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은 꼭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거주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교육적인 환경도 이번 선거 판도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특화된 교육 환경보다는
좀 평준화된 교육 환경으로 지금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지금 그렇게 이제 당선자가 이제 그렇게 내세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 특히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네.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뚜렷한 곳 같은 경우가 좀 집값 상승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높은 전세가율이 이 매매가도 좀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 상승에도 기여한다라는 분석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다 해서 성북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안에서도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신축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라면은 충분히 어떤 상승에 대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차별화해서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성북구 쪽, 이 강북 쪽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과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 LTV, DTI 완화 쪽으로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것들이 시행이 됐을 때 가계부채를 또 크게 늘리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감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 네. 얘기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 거래 활성화에 의해서라면 이런 DTI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될 필요는 네. 있고요. 이런 충분한 보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대책이 마련될 것 같은데 일단 LTV가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50%인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올려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DTI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선별적인 좀 차별화된 어느 지역은 DTI를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계층별로 해서 또 어떤 소득 수준별로 해서 풀어주고 어떤 조이고 이런 부분으로 아마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계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전에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네. 8개월 동안을 DTI를 좀 풀었던 경험을 비췄을 때 가계대출 비율이 얼만큼 늘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2011년 이후에 8개월 동안보다도 오히려 가계대출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사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말고도 다른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거래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순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역기능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 현황을 살펴봤을 때는 순기능적인 좀 호재로 해석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에 따른 전략 나눠봤죠.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부동산 124가 수도권 거주자 257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7%가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2.16 임대차 선진화 방안 후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호의적인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226의 이 부동산 대책이 선진화 방안이 딱 나오고 나서 잠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도 꾸준하게 그렇게 하반기 쪽으로 기대감을 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네. 보고요. 부동산 시장도 보고 또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시장 반응이에요. 즉 우리 수요자들의 시장 반응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고 퍼센티지를 나눈다면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퍼센트를 미칠 수 있느냐. 시장이 4분의 3이라면요.
이 정책이 미치는 부분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그 핫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그 오늘 내내 그 화두에 오를 부분은 지금 DTI 부분,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언론에 가셔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시장 반응, 즉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핫 키워드 1순위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4.7%고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게 49%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더 오를 것이라는 게 61%를 차지했어요. 네. 자,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2년 내에 주택을 팔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67%나 돼 있습니다. 이 비교 평가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에 주택 거래 의사가 높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2012년하고 비교했을 때 40%는 주택을 팔거나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나머지 60%가 사실 팔거나 사거나를 계획했던 게 2012년도라면 지금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그때보다는 팔거나 구입할 계획이 없는 부분이 낮아졌죠. 한 70% 정도는 그렇죠. 팔거나 뭐 이렇게 매매를 할 계획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 네.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때보다도 대략 한 7, 8% 정도는 늘어났다는 부분은 일단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거래 수요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네.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어떤 부분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2012년도에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경우 2014년 올해가 돌아오는데 올해 내에서 주택을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전세를 그냥 거주하는 게 낫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2년 전 모습하고는 틀리다라는 부분은 가격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장 심리를 대변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부분은 자, 부동산 주택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냐. 네. 만약 박민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께서는 요즘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신세 아파트를 위해서 네. 분양되는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사 결과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새로운 아파트에 분양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번이 보금자리 주택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희망적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쪽에 서울 중심부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내부로서의 회귀 현상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치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구나. 단지 거기에 접근되는 방식이 너무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금자리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갔지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안에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 너무 재건축 시장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지금 진행되는 사업지보다도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오히려 먼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통계치 자료만 훑어봐도 일단 투자자들의 시각이 과거 그냥 단순한 내 집, 자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정말 투자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시장에 따른 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 예약 접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보통 평소에는 이 토요일쯤에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 월요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개인적인 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백두산을 좀 다녀올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뭔가 지금 이런 거에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은 그 기운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계획이로 조금 제가 다녀오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지금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말이어서 미처 못 가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월요일 시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만요. 정말 간단하게 나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이 세미나 광고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공부라는 차원으로 갖고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라든지 지금 시장 환경 또 지역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공부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느 타이밍에 사고 팔고 어느 지역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돈이 된다라는 부분에 부동산만큼 재테크 수단 중에서 위력적인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네. 세미나에 직접 오시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 부동산 투자 전략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으로 현재 방송 보시면서 고민이 있다. 정말 현실감을 느끼고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 전화 받아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파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일까요? 일원동에 있는 푸른마을이요. 일원동의 푸른 아파트요. 네, 푸른 마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점이 답답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이 25 궁금하셨어요? 평짜리요. 네네네. 25평짜리인데요. 네네. 그거를 파는 게 낫겠나, 그냥 우리 지금 사월세 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지금 네. 기한이 돼갖고 네. 편지를 하면 좋겠나 싶어서 전화를 알겠습니다. 일원동의 푸른 마을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추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원역이죠. 강남구 일원동에 일원역이요. 푸른 마을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예. 하고 계신데 거주는 안 하시고 지금 예. 월세를 놓고 예.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월세를 더 연장을 할까 아니면 팔을까 이게 고민되시는 거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번 더 연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아파트는 일단 일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은 거주 환경 측면이 굉장히 좋죠.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예. 교통 환경도 좋고 또 강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에 또 그 수서역 쪽으로 해서 KTX 노선이 됐을 경우에 교통 환경까지 개선된다면 더없이 금상첨화격으로 가격 상승도 예견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강남에서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 재건축이 예, 지금 계속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패스한 곳도 있고 건축 심의를 통과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락 시형, 개포 시형부터 1, 2, 3, 4단지가 다 지금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증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일원동에 있는 이런 노후된 아파트지만 좀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생각에서는 강남 보금자리 그 주택이라든지 또 세곡 보금자리 주택이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좀 그쪽으로 몰릴까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교육 환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대한 그 수요층들에 대한 흡수력은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점은 장기적으로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25평을 가져가시는데 지금 시세가 한 5억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평당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죠. 70% 이상이 75% 정도가 되는 지역이 이쪽인데 뭔가 내 집값이 좀 올라가려면
좀 네. 새로운 개선책, 즉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화두가 좀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 화두가 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2년 동안은 더 한번 보유를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포 재건축이라든지 또 수서역의 KTX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한 5억 중반 정도 이상으로 치고 갔을 때 그때를 지금 현재 모습에서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일단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답변이셨고요. 조금 더 가져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사글세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네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무슨 고민이신가요? 임해동 분당의 임해 한 씨는 네네. 네네 경매로 때 좀 26평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월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 좀 언제쯤 팔아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분당 임해동의 한신 아파트 맞으시죠? 네네. 네, 저희 이모님도 여기 사시거든요. 한번 저도 궁금해집니다. 여쭤볼게요. 네네. 네.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해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네네. 예, 서현역에서 멀지 않죠. 네네. 자, 이 아파트를 또 경매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네.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에 조금 높은 금액에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경매까지 이렇게 뛰어들어서 구입을 하셨는데, 일단 그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 그 분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정자역이나 순회역 쪽에 있어요. 예. 자, 그 또 다른 반경에서 신축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는 판교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네. 자, 이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치냐 한다면 그 정자역 위로 가선 순회역, 서현역, 임해역, 야탑까지 이어지는데 네네. 이 야탑까지만 해도 교육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게 이 예. 판교에 계속해서 그 테크노밸리에 그 업체들이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 환경이 잘 받쳐져 있고요.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요층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놔두실 필요는 있어요.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6평형이고요.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판교가 신축 아파트잖아요. 새 네.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20평대들이 굉장히 귀해요. 더군다나 지금 갖고 있는 그 이 한신 아파트도 20평대부터 대형 평형까지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요. 20평대 전세 비율이라는데 매매 금액은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적인 측면에서 20평대가 아직도 수요자들한테는 좋은 흡수력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은 이 위치에서 20평대가 소외될 수 있는, 물론 소외까지는 아니라도요, 좀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는요, 30평대로 매수라는 쪽으로 더 가려는 수요자들이 많지, 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20평대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즉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여기도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은 마찬가지 여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화두 없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평대가 아무리 공급량이 좀 딸린다고 손 치더라도요. 멀게 봐서는 이 근처 위로 가서는 그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 멀게 봐서는 하남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광교 신도시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 3년 후쯤에 기대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대 가치를 한 3년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3년 안에 전세 만기 시점, 월세 만기 시점이 된다면 여기를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한계예요. 네, 시청자님, 일단 네, 3년 감사합니다. 정도의 시간은 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시간 네. 동안 또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모님도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02-2077-6330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방송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1부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1부 시간 꾸려주신 분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였네요.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DTI와 LTV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시기적으로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DTI와 LTV. 침체된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반대에 매번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꾸려진 경제팀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DTI와 LTV 논란에 또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시장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상황이 바뀐 만큼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 DTI 제도는 지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침체되는 시장에는 계속 유지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도 됐고요. 우려가 집중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채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은행권에서 흡수하면 안정적인 대출로 부채의 질이 나아질 거란 겁니다. 다만 이미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만큼 금융규제 완화만으로 주택 거래나 가격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경기 부양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새 경제팀. 부동산 시장의 대못을 뿌리 뽑으며 거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44개월 만에 처음으로 1,9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944만 6천 원으로 전달보다 7.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 아파트 경매 월평균 낙찰가율이 지난 2월 이후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테이는 지난달 경기도 분당구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82.3%에서 8%포인트 오른 9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80%를 넘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2부 순서로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매물 소개 받으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1번이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또 궁금한 점 적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아파트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가 오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이신숙 소장님입니다. 앞으로 이 MTN과 꾸준하게 인사 나누실 텐데 일단 첫 출연인 만큼 저희가 각오 한 말씀 여쭤볼게요. 어떤 각오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GH 미래로 연구소 소장 이신숙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부동산을 연구해 오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건 역세권 매물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핵심 초역세권 매물로 여러분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 매물 정보다 하셨는데 오늘 지역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키워드 어떤 거 소개해 주시나요? 네, 작년 한 해 임대 상승률이 강남보다 가장 높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강북의 심장부 마포구 합정동. 초역세권 매물로 지역개발의 수혜와 저렴한 분양가, 합정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정동 투룸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잠시 후에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팔석 대표께서도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주변에 개발 프리미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천구 목동과요.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서울의 중심, 그 강남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3천만 원의 실투자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두 곳의 정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일단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에 있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준공연도 올해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6층 건물에 6층에 자리 있고요. 매매 금액은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일단 2천만 원의 소액으로 목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군이 우수하고 또 네. 주변에 풍부한 그 호재성 재료가 많은 지역이라다 보니까 실제 투자 비용, 그렇게 임대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1억 4,500에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가능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월세로 했을 때도 14%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염창 역세권 개발 지역입니다. 바로 4차 뉴타운 후보지였었는데 지금 충분한 그 주변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 이 지역의 개발 가치를 더더욱 높여주는 그런 염창 역세권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목동하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학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목고 진학률 1위인 많은 학부모들이 바로 이 양천구 목동에 이 둥지를 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더구나 여기에는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의 전철 역세권, 바로 염창 개발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포인트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가치 상승 이끌어줄 만한 주변 입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드리는 매물은요, 염창 역세권, 바로 염창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약 10m, 마을버스 지나는 이면 도로, 도로 2차선 도로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공시지가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죠. 현재 여기는 염창역은 급행 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나 강남에 불과 20분이 걸리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아주 접근성이 탁월해졌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로 이곳은요, 왼쪽에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 마곡지구,
자, 강을 건너게 되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상암 DMC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여의도 지역이죠. 자, 이 남쪽을 내려가게 되면 목동 구시가지입니다. 자, 사방이 전부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큰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미래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 높은 임대가율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풍부한 전세가율과 더불어 높은 임대가에 따른 그 높은 시세, 2배, 3배 높은 시세 차이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창 역세권 개발에 따른 추가 가치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점을 꾸준하게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개발 프리미엄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어떤 이야기들 들려오나요? 네, 여기는 2017년이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상암 DMC를 바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뿐만 아니라 상암 DMC가 어떤 데입니까? 바로 8만 명의 상주 인구와 더불어 그 현재 방송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일자리에 따른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더욱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목동 신시가지의 본격적인 재건축 시작이 이제 신호탄이 울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바로 이것 모기동의 그 가치는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염창 역세권과 연계한 개발 가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00뉴턴 후보지로 지정될 만큼 이 지역의 개발 가치는 크게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지구, 그렇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가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그 계속적으로 그 자족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이라든가 또 그 LIG 그룹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에 따른 그런 그 높은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게 기대되는데, 그랬을 때 바로 마곡지구, 상암지구, 여의도지구, 바로 목동 구시가지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가치들이 크게 높아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 부분에 대한 개발 기대감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또 염창 역세권 개발 관련한 개발 수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 어떻게 꾸려지고 있나요? 네, 건물이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6층 중에 6층,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거 중심의 이동이 가능하고요. 실전용 면적을 말씀드리면 분리형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실전용 면적이 9평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평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코니 3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2평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가격이 아주 착한 저렴한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특히해서 6층이다 보니까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우수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화면 정보를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 목동에서 2천만 원,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내다보십니까? 네, 주변 시세가 1억 7천만 원을 호가하게 되는데 현재 소개해드린 매물은 선두 분양으로 진행이 되니까 1억 4,500만 원의 아주 착한 그런 가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놓게 되면 1억 2,500만 원. 그냥 잊어버리시면 2천만 원 실투자로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전세 보증금 인상분만 해도 내가 투자한 금액은 거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적인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도 나는 월세, 월 정기적인 임대 수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묻어두고 아닙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연 총 수익 약 한 35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14%의 높은 임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서 목동의 가치를 더욱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9호선 역세권 매물 정보입니다. 또 역세권 개발 압력뿐만 아니라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연간 임대 수익률은 1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세한 내용 다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신숙 소장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어느 지역이고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열어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적인 면 볼게요. 매매 금액은 2억 2,800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는 정보로 이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께 이건 기억하지 않은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천 포인트는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네. 합정 고밀도 개발 및 당인립 발전소 지하 복합 개발 수혜지로 도보 10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복합 문화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추천 포인트 두 번째는 풍부한 대학 임대 수요와 상암 DMC 여의도의 근무 수요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렴한 분양가와 실투자금 1,800만 원 초소액으로 합정 초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집가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집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 합정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가야 하거든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교통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합정역 도보 5분 이내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황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통 팔달의 교통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대,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조건이며 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을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이라던가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풍부한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상권을 말씀드리자면 신촌 현대백화점, 합정 홈플러스, 홍대 상권 등 상권 인프라 시설이 크고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7번과 8번 방향까지 상권이 확장되어 있는 강북의 강남 역할을 하는 최고의 입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통과 함께 또 녹지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도 확장되고 있는 이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에 따른 이슈도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상암 DMC 개발 후광 효과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호재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 지구 개발입니다.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등이 고루 갖추어져 개발될 예정이고 여기에 합정역에 완공된 메세나폴리스와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고밀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권도 지속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며 미래 가치는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대 입구역 민자 역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역은 서울시와 민자 역사 개발 역상과 3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건설 등 호재가 겹쳐 최근 2, 3년 사이에 땅값의 2배 이상이 올랐고 전국에서 임대료 권리금이 최고 많이 오른 대표 상권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합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임대료가 10% 이상 권리금 또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상암 DMC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 DMC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미디어 산업단지인 상암 DMC 개발로 상암과 합정, 공덕을 잇는 서부권 최대의 업무 벨트 라인이 조성 개발 중입니다. 상수 인력만 8만 명이고 LG와 펜텍 등 IT 첨단 센터들이 밀집하여 수많은 기업이 이미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18년 개발되어지는 당인리 발전소 지하하로 지상문화공간 공원 조성 개발입니다. 당인리 발전소 지하하 착공되면서 지상의 공원 사업 2018년 완료 예정인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망대 등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본 매물관은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복합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손꼽을 만한 개발 이슈가 많았습니다.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과 당일리 발전소 지하화 사업에 따른 수혜, 그리고 홍대 입구역의 민자 역사 개발 사업 등 또 상암 DMC까지도 있었죠. 하나하나 눈여겨볼 이슈들 들려오고 있네요. 자,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건물 특징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2014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중 3층으로서 남동형 구조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채광 효과도 좋고요. 실평 13평으로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랜드 내장재와 외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명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공법으로 시공되어 실수요자들의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방범 CCTV 설치로 인한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에 대한 우려도 덜어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투룸 구조의 최신 공법으로 시공될 매물 정보입니다. 가격 메리트도 뭐 최신식으로 좀 가격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져요. 네. 본 매물은 시세 대비 한 2천만 원 정도가량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본 매물의 총 분양가는 2억 2,800만 원으로 합정동 임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2억 1천만 원을 놓을 경우 초소액 1,8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임대 수익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하면 월세 시 초기 투자금은 4,800만 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으로 따져봤을 때는 1,100만 원가량 수익이 나오게 되므로 대출 이자금을 재우면 연 한 500만 원가량 500만 원가량의 수익이 가능하므로 연 9.5%의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2억 2,8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월세로 환산을 했을 때 연간 임대 수익률은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팔석 대표의 또 다른 정보도 열어봐야겠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준공연도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보증금 3,2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1억 1,800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정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선분양 매물 정보입니다. 어떤 포인트 가져오셨나요? 네, 서울의 중심지, 바로 최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 대로가에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천만 원의 초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여기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 무엇보다도 주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거의 한 대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조드리는 건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많은 분들은 이미 강남 개발이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강남. 2030 서울 플랜에 근거해 봐도요, 앞으로의 강남은 더더욱 개발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개발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것이죠. 무엇보다도
초소액 주거상업 업무가 조화된 그야말로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이 강남의 최핵심 지역에 3천만 원의 초소액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이신숙 소장께서 자신의 각오를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에서는 역세권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정보는 황금라인 9호선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철 9호선이 바로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이곳은요. 바로 신논현역, 강남역 상권으로 거듭나게 되는 신논현역 주변에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 강남대로 이면 도로에 있는데요. 강남대로 버스 정류장에서 약 한 150m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들어가 보시면 서울에도 이렇게 낙후, 노후된 이런 강남 지역이 있구나. 놀랄 만큼 개발의 가치가 크게 대두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곳 강남대로의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유동인구 하루에 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전철, 바로 계속적으로 젊은이들이 퇴근 후에 몰려드는 바로 이곳이 신논현역 주변인데요. 신논현역 앞으로 크게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데 현재 땅값 기준으로 하면 강남의 60% 내지 65% 정도밖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땅값, 집값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요. 개발 소식들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죠. 네, 이곳은요. 신논현역 상권은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나죠. 현재 9호선 종점이기도 한데 올 상반기 중에 종합운동역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바야흐로 9호선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또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 반포동은요. 전철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 포함하면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하는데요. 이곳에는 특히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과 더불어 미래의 강남 지하도시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과 신논현역의 1단계 구간이 먼저 계획이 될 뿐만 아니라 9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계속적으로 공사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앞으로의 그 가치 더욱 증대되고요. 현재 강남대로가에 있는 이면도로 바로 상업지로의 종전환 내지는 종상향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가 더더욱 크게 되고요. 또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그야말로 개발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소액으로 강남 입성이 가능한 바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입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또 가격 메리트 분석 같이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올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3층 로얄층이고요. 엘리베이터와 또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죠. 요즘 집은 없어도. 그렇다 보니까 특히 내 주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5만 원, 10만 원 월세 비싸도요. 당연히 주차가 편리하다면 그 아낌없이 월세를 지불할 정도죠. 원룸형 풀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2011년만 해도요. 이 주변에 가치가 2억 3천을 호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불과 1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그것도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은 10% 정도 들어가고요. 골조 완공 시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일이 바로 잔금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으면 1억 8천만 원을 모두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실제 보증금 3,200에 월 65만 원은 건축주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랬을 때 대출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총수입 320만 원일 때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11%대 높은 임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내 집 마련 가능한 또 내 자녀에게 증여해 주셔도 풍부한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률 11% 정도 내다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어김없이 찾아뵙죠. 내일 이 시간에 역시 또 새로운 정보로 들고 오실 텐데요. 양팔석 대표 이신숙 소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